아나스타샤의 몇 가지 조언. 씨앗은 의사. 씨앗에는 엄청난 양의 우주 정보가 들어있다. 그 정보는 양과 질에서 사람이 만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정보 덕분에 씨앗은 살아나야 할 때와 성장해야 할 때를 초단위까지 정확히 안다. 땅에서 어떤 영향을 취해야 할지, 태양, 달, 별 등의 천체가 내는 빛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안다. 어떻게 커야 할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안다. 열매의 본래 목적은 사람의 생명 유지다. 열매는 사람들이 만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약보다 사람의 병을 싸워 이기는데 더 효과적이고 강하다. 씨앗은 이를 위하여 사람의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면 특정 사람의 치료를 위해 혹 그가 앓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 치료를 위해 식물이 익어가는 열매에 적절한 함량의 물질을 담을 수 있다. 텃밭에서 자란 오이, 토마토 또는 기타 모든 작물의 열매가 이러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심기 전에 씨앗을 하나 또는 작은 씨앗이면 여러 개를 혀 밑에 물고 9분 이상 잇는다. 손바닥에 씨를 뱉어서 양손으로 포개고 이 씨앗을 파종할 때에 맨발로 한 30초간 서 있는다. 손바닥을 펴서 씨앗을 조심스레 입에 가까이 댄다. 심장에 있는 공기를 씨앗에 숨쉬어 내뱉는다. 입김으로 씨앗을 따뜻하게 해주면 사람에게 있는 정보를 작은 씨앗은 알게 된다. 손바닥을 펴서 씨앗을 하늘의 빛들에게 보여주며 약 30초간 있는다. 그러면 씨앗은 자기가 싹틀 순간을 정한다. 모든 별들이 씨앗을 돕는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싹에 빛을 선사해야 한다. 그 다음 씨앗을 땅에 심을 수 있다. 이때 절대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침과 그 속에 든 정보를 씨앗이 취하지 못하고 씻겨 나간다. 파종 후 3일 밤이 지나고 나서 물을 줄 수 있다. 파종은 채소마다 길한 날을 택한다. 좀 일찍 심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괜찮다. 늦으면 아주 좋지 않다. 싹이 나오면 옆에 자라는 잡초는 모두 다 제거하지 않는다. 잡초를 종류별로 최소 하나씩만이라도 남긴다. 잡치는 깎아도 된다. 아나스타의 말에 따르면 씨앗은 이렇게 해서 특정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에너지를 우주와 지구로부터 최대한 얻어 열매에 담는다. 잡초도 본래의 목적이 있으니 모두 제거하면 안 된다. 작물을 병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잡초도 있고 정보를 주는 잡초도 있다. 식물은 성장하는 도중에 다른 식물과 소통한다.
가능한 보름달을 밤에 식물에게 다가가 만져준다. 최소 한 번은 필수다. 아나스타시아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열매를 수확하고 재배한 사람이 직접 그 열매를 섭취하면 육체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노화를 늦추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지능도 몇 배나 높아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그 열매는 수확한 지 3일 이내에 먹어야 최고의 효과가 난다. 이런 방법은 텃밭에 심는 다양한 식물에 적용된다. 오이, 토마토, 기타 등등 물론 이 일항 전체를 다 위와 같은 절차대로 할 필요는 없다. 몇 그루만 그렇게 심으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확한 열매는 종자가 같더라도 다른 열매와 비교할 때 맛 차이는 물론이고 성분 분석을 해보면 함유 비율에서 영양가가 높다. 모종을 낼 때 파낸 구덩이 속 흙을 손가락과 맨발가락으로 쥐었다 놓고 구덩이에 침을 뱉어야 한다. 왜 발로란 질문에 아나스타는 발에 땀이 나면 그 사람의 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대답했다. 이 정보를 모종이 받는다. 모종은 이 정보를 열매에 전달하고 열매는 병과 맞서 싸운다. 이따금씩 맨발로 밭을 밟아주면 좋다. 어떤 작물을 재배하지? 아나스타시아는 답했다. 대부분의 텃밭에 있는 다양한 작물이면 좋게 산딸기, 꼬리까치 밤나무, 검은 딸기, 오이, 토마토, 딸기, 모든 종의 사과, 체리, 꽃 등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 이들 작물의 재배 면적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 온전한 에너지 미세기상을 갖추는 데 있어 해바라기 한 그루는 반드시 있어야 해. 1.5에서 2제곱미터 면적에는 반드시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심어야 해. 그리고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의 잡초섬을 반드시 남겨둬야 해. 이 섬은 인위적으로 조성해서는 안 되고 자연 상태라야 해. 그런데 혹 텃밭에 이 섬이 없으면 숲에 가서 씨앗을 받아다가 뿌려야 해. 담장 너머 가까운데 잡초가 있어도 반드시 그래야 해. 여러 종의 식물도 중요하지만 식물을 심는 방법, 식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방법도 중요해. 그래야 정보가 충분히 전해지거든. 내가 얘기한 파종 방법이 기본이야. 중요한 건 당신 주변에 있는 자연의 일부에게 자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이지. 그래야만 치료 효과, 아니 그냥 당신 몸의 생명 활동이 보통 열매 때보다 높아질 거야. 세상에서 야생이라 부르는 자연에는 세상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은 식물의 본래 목적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 나는 아나스타시아한테 말했다. 우리 세상에는 약초를 취급하는 전문 약국도 많고 약초 전문 의사나 민간요법 의사도 많아. 하지만 주치의가 있어. 그건 바로 당신의 몸이야. 몸은 언제 어떤 풀을 써야 할지 원래부터 알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도 알아. 병이 외부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막을 수도 있지. 어느 누구도 당신 몸을 대신할 수는 없어. 몸이 주치이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한테만 내린 거니까 당신이 건강히 살도록 몸이 설명해 주는 거야. 텃밭의 식물들과 상호 관계가 정립되면 식물은 병을 치료하고 당신을 보살필 거야. 식물 스스로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바로 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효과가 높은 약을 만들 거야. 꿀벌할 때 쏘이는 사람. 텃밭에는 최소 꿀벌 한 가족만이라도 두어야 해. 우리 세상에는 꿀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특수기관의 교육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만은 않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꿀벌을 치는 것은 사실 방해만 돼. 이 독특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사람은 지난 수천 년간 지구상에 딱 2명 있었어. 2사람 다 수도승인데 성자 대우를 받지. 수도원 문서 보관서에 이들에 대한 읽을 거리가 있어. 아나스타샤, 너 교육서적도 읽었어? 언제 어디서 너한테는 책 한 권도 없잖아. 나는 더 온전한 정보 수집 방법을 이용해. 무슨 방법? 이상한 소리 한다. 내가 얘기해 줄게, 가르쳐 줄게.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쉽고도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 좋아. 그럼 텃밭에서 꿀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지? 자연 상태의 둥지를 만들어주면 끝이야. 그 다음 꿀벌이 생산한 꿀, 밀랍, 기타 사람에 필요한 물질을 꿀벌한테서 일부 취하면 돼. 아나스타시아, 쉽지 않을걸? 자연 상태의 벌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아? 우리 세상에서 활용 가능한 소재로 벌집 만드는 법을 얘기해주면 실현 가능하겠지? 좋아. 그럼 잠시만 기다려 생각을 해봐야 해. 너희 세상 사람들이 활용 가능한 소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봐야겠어. 그리고 어디에 설치할지도 경관을 해치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볼게. 이렇게 할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나스타시아는 풀 위에 누워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모델링했다. 이번에는 그녀를 좀 유심히 살폈다. 아나스타시아는 양팔을 벌려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풀 위에 누웠다. 손가락은 반 정도 접고 양손 내 손가락의 안쪽은 위를 향했다. 처음에는 손가락들이 약간 움직이는 듯 하다가 곧 멈췄다. 눈은 감은 채 온몸은 이완 상태다. 얼굴은 처음 이완 상태였다가 무슨 기분 또는 감정의 표현이 보일락 말락 하다가 사라졌다. 멀리서 보는 능력은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아나스타시아는 내게 나중에 말했다. 벌통에 대해 아나스타시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벌통을 만들어야 해. 구멍이 파인 통나무를 찾아서 그 구멍을 더 넓힌 듯 아니면 화렵수 제목으로 벌통을 만들면 돼. 목판의 두께는 6cm 이상, 내부 공간은 40 곱하기 40cm, 길이는 1m 20cm 이상. 내부 각 모서리는 삼각면체 나무 조각으로 붙여서 각을 둥글게 하고 이때 나무 조각은 풀로 살짝 붙여 놓아도 돼. 벌들이 나중에 더 단단히 고정시킬 테니. 벌통 앞뒷면 중 하나는 단단히 고정시킨 뒤 목판 두께는 같은 걸로 하고 다른 한 면은 열 수 있어야 해. 이 문은 나중에 마른 풀이나 헝겊을 대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바닥면을 헝겊으로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옆면은 목판의 전체 길이를 따라 높이 1.5cm 정도 틈새를 내 여러 개의 틈 구멍 또는 한 개의 틈 구멍을 내도 돼. 개평한 가능한 면에서 30cm 못 미치는 곳까지만 내. 이런 벌통을 텃밭 아무데나 기둥 위에 얹어 놓으면 되지. 땅으로부터 20에서 20cm 이상 높이의 벌집을 올려놓으면 돼. 틈새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처마 밑에 두면 좋아. 그러면 벌이 날아드는데 방해를 안 받고 벌도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겠지. 벌통은 수평으로 설치하되 20에서 30도 정도 경사를 주면 좋아. 열 수 있는 면을 낮게 하면 돼. 벌통을 다락에도 설치할 수 있겠지만 환기가 잘 돼야 해. 벌통을 지붕 남향 처마 바로 밑이나 지붕에다 설치하면 가장 좋지. 꿀로 가득 찬 벌집을 일부 따야 하니까 벌통을 나중에 손이 닿는 곳에 두어야겠지. 벌통 위쪽에 햇빛을 막는 가리개를 반드시 설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 그런 벌통이라면 무게도 꽤 나가겠는걸? 가리개나 받침대를 설치하면 지붕 외관도 망가질 거고 어쩌지? 세상의 벌꾼들은 실수가 많아. 할아버지께서 말한 적 있어. 요새 벌꾼들은 별의별 모양의 별집을 생각해냈지. 사람들은 벌집 판을 바꾸어 끼우거나 겨울에는 벌이 든 통을 다른 장소로 옮기곤 하는데 그럼 절대 안 돼. 벌은 집을 만들 때 허니콤 간에 정확한 거리를 두고 또 한기라든가 적과의 전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거든. 이런 벌집에 사람이 참견을 하면 종합 시스템은 망가지고 말아. 벌은 꿀을 모으거나 새 벌을 키우지 못하고 망가진 벌집을 수리하느라 바쁘게 돼. 자연에서 꿀벌은 나무 구멍에 살면서도 모든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하지. 꿀벌이 있으면 덕이 많아. 식물들을 잘 수정시켜주고 수확량을 높이는 것도 꿀벌이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지금까지 말한 것에 더하여 꿀벌은 긴 주둥이로 식물의 경락을 뚫어주는데 그것을 통하여 식물이 필요로 하고 별들에 의해 반사된 추가 정보가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야. 벌은 사람을 쏘잖아. 무서워 죽겠는데 차에서 휴식이 되겠어? 사람이 벌에게 험하게 굴거나 손으로 쫓거나 놀라게 하거나 할 때 벌은 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벌이든 뭐든 상대에 상관없이 공격적일 때도 쏘지. 벌은 그걸 느껴. 벌은 어두운 감정의 표현은 뭐든 참질 못해. 또 벌은 사람의 병든 몸속과 연결되어 있는 말단 지점 그리고 또 보호막이 찢겼거나 기타 이상이 있는 곳을 쏘기도 해. 벌이 소위 신경불이 염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지. 이게 벌이 할 수 있는 전부냐? 당연히 아니지. 당신이 원하는 걸 모두 다 얘기하고 증명하려면 당신은 나하고 3일이 아니라 여러 주는 같이 있어야겠다. 세상에도 벌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지. 나는 그중 몇 가지를 바로잡을 뿐이야. 믿어줘. 그건 중대한 거야. 그런 벌통이라면 벌가족을 드리는 게 아주 쉬워. 꿀덩어리 한 조각과 미룬 식물을 벌통에 두고 거기다 벌대를 털어넣기만 하면 돼. 사람이 만든 어떤 틈이나 인조 벌집도 필요 없어. 나중에 벌가족이 이웃수 몇몇 부지에도 퍼지면 그 다음부터는 꿀벌이 스스로 증식하고 분가하여 빈 벌통들을 차지할 거야. 꿀은 어떻겠다고? 한쪽 문을 열고 툭
튀어나온 벌집을 꺾어서 꽉 찬 꿀과 화분을 빼내면 돼. 과육은 부리지 말고 일부 남겨야 벌이 겨울을 나니까 첫 해에는 꿀을 안 따는 게 좋아.